행복한 이기주의자. 오늘은 5번째 마음가짐, 새로운 경험을 즐긴다에 대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인슈타인은 1930년 내가 믿는 것이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이렇게 말했다. 가장 아름다운 경험은 신비다. 신비야말로 모든 예술과 과학의 진정한 원천이다. 그는 신비가 모든 성장과 자극의 원천이라고 말하는 것 같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미지의 것과 위험을 동일시한다. 확실한 것만을 상대하고 내가 향하고 있는 곳을 항상 잘 아는 것이 인생의 목표라도 되는 양 행동한다. 삶의 흐릿한 영역을 탐색하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은 무모한 사람이나 하는 짓거리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놀라고 상처 입고 최악의 경우에는 무방비 상태에 이르게 될 것이라 생각하는 듯 싶다. 하지만 미지의 것에 대해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까? 아무리 보아도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사회는 미지의 것을 피해야 불상사를 겪게 되지 않을 거라 가르치고 있다. 삶이 밋밋하고 건조하더라도 안전하게 위험을 감수하지 말고 이정표를 따라가라는 취지다. 어쩌면 우리는 그 모든 확실성에 넌더리가 나 하루하루가 다를 바 없다는 사실을 눈치챘을지 모르겠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때는 한순간 한순간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며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고 신비로운 것에 대해 가슴 설레일 때이지 않을까? 우리는 평생 문화가 전달하는 확실성의 메시지를 듣는다. 그 메시지는 가정에서 시작되어 교육을 통해 강화된다. 아이들은 실험적인 일은 깊이 해야 하며 미지의 것은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는 가르침을 받는다. 안전을 끔찍하리만큼 격려하는 메시지에 아직도 매달리고 있다면 이제 그 메시지에서 자유로워질 때다. 새로운 경험에 가슴을 열어라. 당신은 강인한 사람이다. 새로운 것에 접하는 일 정도로 쓰러져 버리거나 힘들어할 사람이 아니다. 오히려 판에 박힌 일상과 단조로움에서 다소나마 벗어나면 심리적 좌절을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커진다. 권태는 생기를 앗아가는 것이며 정신적으로도 건강치 못한 상태다. 한번 삶의 흥미를 잃게 되면 언제 와르르 무너져 내릴지 모른다. 하지만 인생의 불확실성이라는 양념을 약간만 얹어주면 근본을 알 수 없는 그런 심리적 나락으로 빠져들지 않을 수 있다. 어떤 일을 하는데 반드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믿을지도 모르겠다. 이유가 없는 일을 왜 하느냐는 말이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생각이다.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이유는 오직 하나, 내가 원하기 때문이다. 어제에 머물러 오늘을 살지 못하다 경직된 사람들은 결코 성장하지 않는다. 늘 해오던 방식대로 일을 처리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대학원에서 현직 교사들에게 강의를 하는 동료가 있는데 그는 곧잘 30년이 넘도록 교직에 몸담은 그 노땅 선생님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다. 정말로 30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치셨습니까? 한 해를 재탕해 30번 가르치신 건 아니고요. 이 책을 읽는 독자들에게도 묻고 싶다. 당신은 1만 일이든 그 이상이든 지금까지 살아온 나날들을 진정으로 살아왔는가? 혹시 똑같은 하루를 1만 번 또는 그 이상 재탕해서 살아온 것은 아닌가? 더 즉흥적으로 살도록 노력하기 위해 스스로에게 꼭 자문해보자. 즐거운 인생은 계획으로 얻어지지 않는다. 선입견은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 미지의 것을 탐색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때문이다. 즉흥적이 된다는 것은 선입견을 버리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새로운 생각을 시도하도록 스스로를 허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입견은 애매하고 아리송한 영역으로의 진입을 막는, 그리하여 성장을 가로막는 이중벽이다.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어느 누구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친숙하지 못한 영역에서는
자기 자신도 믿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확실해야 할 것은 내 마음뿐이다. 학교에서 논문이나 에세이를 쓰는 법을 배운 적이 있을 것이다. 서론을 잘 잡고 짜임새 있는 본론을 갖춘 뒤 결론을 맺어야 한다는 식으로, 그리고 불행히도 우리는 인생에도 그와 똑같은 논리를 적용하여 인생 자체를 논문처럼 생각하게 되는지도 모른다. 서론은 제대로 된 사람이 되기 위해 준비하는 유년 시절이며, 본론은 성인으로서의 삶이다. 이것은 정돈되고 계획된 삶으로 은퇴해 행복한 말년을 보내는 결론을 내기 위한 준비다. 이런 생각들은 현재 순간을 제대로 살아갈 수 없게 한다. 이렇게 계획에 따라 살아가기만 하면 틀림없이 모든 것이 언제까지나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나 최종 설계인 안전은 죽음을 위한 것이다. 안전이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미리 알고 있는 것이며, 자극, 위험, 도전이 없다는 것이다. 안전은 성장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성장하지 않는 것은 곧 죽음을 뜻한다. 게다가 안전은 그릇된 통념이다. 이 세상에 사는 한, 세상의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결코 안전할 수 없다. 설령 안전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다고 해도 그것은 끔찍한 삶의 방식이다. 확실성은 흥미와 성장의 싹을 잘라내기 마련이다. 물론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또 다른 종류의 안전이 있다. 그것은 미래에 어떤 일이 닥쳐도 의연하게 감당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 즉 내면적인 안전이다. 그것이야말로 유일무이한 영속적인 안전이요 진정한 안전이라 할 수 있다. 일은 어긋날 수 있다. 불황으로 인해 뜻하지 않게 쪽박을 찰 수도 있다. 주택 용자금을 못 갚아 집이 경매로 넘어갈 수도 있다. 믿을 수 있는 것은 나 자신뿐이다. 나와 내 안의 내적인 힘에 대한 굳은 믿음만 있다면 물질적인 것은 있으면 좋고 없어도 무방한 인생의 부속품일 따름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 어떤 일에 성공하지 못했다 해도 그것은 인간으로서 실패한 게 아니다. 어느 시기에 어떤 시도를 했는데 성공하지 못했던 것뿐이다. 오로지 그뿐이다. 낙제하는 동물이 있는가? 동물이 낙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자연 행위를 평가하는 규정 따위는 없기 때문이다. 거미가 거미줄을 치는 것을 두고 성공작이니 실패작이니 하고 말할 수 있겠는가? 고양이가 쥐를 잡을 때에도 한번 시도하여 실패하면 그냥 다른 쥐를 쫓아간다. 실패했다며 신경쇠약에 걸리지도 않는다. 반드시 완벽하려고 하지 말라. 대체 왜 무슨 일이든 안간 힘을 쓰고 잘해야 하는가? 누군가가 점수를 매기기라도 하는가? 윈스턴 처칠은 완벽주의에 대해 다음과 같은 유명한 글귀를 남겼다. 이 글은 성공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얼마나 길을 못 펴게 하는 일인지 지적하고 있다. 완벽이 아니면 모두 소용없다 라는 격언을 한마디로 줄이면 무기력이다. 익숙한 길에서 경로를 벗어나라. 미지의 것을 기피하는 것 안에는 보상 시스템이 들어있다. 불확실한 것을 겁내는 사람들은 익숙한 것에만 머물러 있는 한 그런 두려움을 느끼지 않아도 된다. 성장과 성취의 측면에서 얼마나 상실이 클지는 또 다른 문제다. 미지의 세계는 피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다. 콜럼버스를 생각해보라. 모두가 그에게 낭떠러지에 떨어질 거라고 경고했지 않은가? 모든 것을 거는 탐험가보다 차라리 익숙한 곳을 밟고 다니는 다수 중 하나가 되는 게 훨씬 속 편하다. 미지의 것은 도전이며 도전은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며 신비로운 것과 미지의 것을 즐기기 위한 전략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장의 반이어는 단조로움과 죽음이라는 사실을 명심할 것. 날마다 즉흥적이며 생기있게 새로운 방식으로 살겠다고 결심할 것인가? 아니면 미지의 것을 두려워하고 현상 유지만 고집할 것인가? 마음은 죽어있는 상태로 말이다.
미지의 것을 깊이 하려고 할 때 내가 또 이러는구나 하고 자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순간 자신에게 내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순간이 있는 것도 썩 괜찮은 일이야 라고 말하라. 일상을 깨닫는다는 것은 일상을 변화시키는 방향으로 한 걸음 내딛는 일이다. 미지의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미국의 시인 로버트 프로스트는 가지 않은 길에서 그 문제에 이렇게 답했다. 숲속에 두 갈래의 길이 있었다.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 선택은 나의 몫이다. 미지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오류지대는 언제든 새롭고 가슴 설레는 활동에 자리를 내줄 준비가 되어 있다.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 필요는 없다. 일단 길에 들어섰다면. 지금부터는 제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번 5번째 마음가짐은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젊은이들과 아이들에게, 그리고 그 아이를 키우면서 불안해하고 그 아이들의 미래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마음으로 늘 조마조마하게 지내는 많은 어머님들께 꼭 해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새로운 경험을 즐긴다, 미지의 세계로 나아간다 하는 것은 자기 삶을 정말 아름답고 풍부하게 사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호기심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것을 만났을 때 호기심이 생기는가 아니면 불안한 마음이 드는가, 바로 여기에서 그 사람 인생이 굉장히 큰 갈림길에 서 있는 것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어려서부터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자존감을 키워오지 못한 사람, 늘 누군가에게 물어봐야 된다든지 누구의 지시를 받아야 된다든지 하는 의존적인 삶을 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 세상은 참 두렵고 불안한 곳이야.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된 아이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미지의 무언가를 만나게 되면 불안합니다. 그리고 불안한 그 바탕에는 안전에 대한 욕구가 깔려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보기에 세상은 너무 위험한 곳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안전을 추구해서 이런 불안한 것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하죠. 그래서 미지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미지의 세계, 그 미지의 세계들을 전부 다 괄호 밖으로 내놓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늘 아는 길만 가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은 늘 변화하기 마련이고 모든 기회는 잘 모르는 미지의 세계에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기회까지 다 날려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안전한 삶을 계속 갈구하게 되는데 결국 안전한 삶을 살게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평생을 불안 속에서 살게 되고 자기가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안전을 붙잡아 보지도 못합니다. 결국 안전지대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죠. 설사 자기가 생각했던 안전지대로 들어가서 공무원이 되거나 안정적인 직업을 가져서 생활이 경제적인 면에서 좀 안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런 사람들은 생기 있고 풍부한 삶을 살기보다는 굉장히 무료하고 단조로운 삶을 살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반면 어릴 때 부모나 주변 친구들이나 주변의 관계에 있어서 자기 스스로 자존감을 높이고 스스로 결정하고 실수나 실패를 하더라도 그것에서 스스로 벗어나오는 방법을 익힌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세상이 참 다채롭고 흥미롭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때의 다채롭다는 것은 자기가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난다는 뜻이죠. 미지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게 되면 자기가 익숙한 생각으로는 그 미지의 세계를 즐길 수 없기 때문에 자기가 기존에 알던 것들을 내려놓고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미지의 것을 보면 굉장히 흥미를 느끼게 됩니다.
그 흥미를 느끼는 마음이 결국은 호기심을 유지하게 하고 문제를 깊이 탐구하게 되는 그런 특별한 능력을 갖게 합니다. 대한민국의 교육은 이런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는 용기와 흥미와 호기심을 길러주지 않고 오히려 말살하는 그런 방식의 교육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모두 다 안전을 갈망하지만 실제로는 안전지대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매우 드뭅니다. 늘 새롭게 변화하는 세상을 즐기면서 흥미롭게 자유롭게 살아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중학생이 발표를 하려고 할 때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음이 너무 불안하고 초조해서 걱정이 된다. 그래서 심장이 두근거린다. 저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 친구에게 단어를 바꾸라고 조언을 해 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첫 발표를 하게 되기 때문에 심장이 빨리 뛰는 것, 이것은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팩트죠. 그렇지만 이렇게 빨리 뛰는 심장을 보고 이런 상태를 불안하다라고 이름표를 붙이고 나면 정말로 불안해집니다. 이것은 심장이 새로운 경험 앞에서 빨리 뛰는 것을 두고 나는 설렌다 라고 말한다. 그러니 지금 네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앞두고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은 불안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경험을 위해 설레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너의 그 느낌을 설렌다라고 바꾸면 좋겠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주었더니 그 중학생이 그 다음날 정말 발표를 잘 하고 난 다음 저에게 정말 설렌다고 말을 하고 나니까 새로운 경험이 굉장히 기대가 되었고 그 발표를 마치고 나니 더 성장할 수 있었다. 완전히 다른 경험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미지의 세계, 신비의 세계, 모르는 세계를 만날 때 이것은 불안한 것이다. 두려운 것이다. 라고 이름을 붙인다면 나는 현실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안전이라는 것을 집착하고 있는 셈입니다. 정말로 안전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서 퇴직 때까지 철밥통 직업을 가지고 퇴직하고 나면 연금을 받는 사람이 안전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미지의 세계를 향해 끊임없이 도전하고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 나가는 일론 머스크나 제가 존경하는 스노우폭스의 김승우 회장님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안전한 사람일까요? 과연 누가 안전한 사람일까요? 안타깝게도 공무원이 된 사람도 안전하지 않지만 실제로 공무원을 하기 위해 준비하는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은 다 탈락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전에 집착하는 동안 우리는 가장 소중한 자산인 시간을 날려보내고 우리의 정신적인 에너지를 날려보내게 됩니다. 그것은 인생을 가장 불안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국민에게 봉사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것에 자기 보람을 느낀다면 그 일을 준비한다는 것은 아주 훌륭한 일이고 추천할 만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단순히 철밥통을 위해서 안전을 추구하는 목적으로 몇 년간 계속 공무원 시험 공부를 하고 있다. 그것이 과연 안전을 확보하는 길일까? 저는 그런 삶은 오히려 안전에 다다를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하루하루를 즐기고 그 과정도 즐기고 미지의 세계에 대한 호기심을 놓지 않는 사람만이 안전할 수 있다. 그리고 더 즐거울 수 있다 라고 봅니다. 여러분도 미지의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설레는 마음으로 새로운 경험을 하는 그런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